예, 주가가 올라도 투자자들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가는 것만 가고 팔면 오르고 그래서 어려운 거죠. 또 종목 장세가 소신을 지키며 투자하는 법,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이 확연히 강합니다. 제가 네네. 이제 3월 시작하면서 2월 수익률도 보니까 2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0.5% 약세인데 코스닥은 7% 올랐어요. 그죠? 네네네. 코스닥의 그런 지금 장도 그렇고요. 제한된 장에서의 코스닥 종목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되는 것인가? 네, 체크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어제가 진짜 또 특이한 하루였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렇게 자료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 약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신흥국 쪽에서 자금이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들쑥날쑥 하는 그림이거든요, 최근에.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3천억 정도로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죠. 예. 근데 코스피도 어제 상승을 했지만 외국인 매수세에 코스닥은 훨씬 더 강하게 네.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고 있어요. 네, 마이너스 1,300억 가깝게 어제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를 강하게 코스닥은 코스닥을- 개인들이 지금 사는 거예요. 네, 개인들이 어제도 네. 마찬가지 같아요. 근데 네. 이 힘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 사실 그게 조금 이제 그렇죠.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음. 어쨌든 어제 상당히 이렇게 수급이 외국인들은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양 시장이 모두 강한 그림이 개인들 영향이 좀 컸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예. 또 하나 좀 특징적인 흐름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하루하루 다르게 좀 매매가 엇갈리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3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먼저 한번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10개를 한번 보시면 일단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000억 넘게 샀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보이고요. 첨보도 보이고 꽤 2차 전지 뭐 관련주들이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죠. 확연하게 달라진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3월 6일이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 금요일에는 1,000억 이상 샀었는데 분명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을 또 1,000억을 팔았습니다. 하루는 1,000억 사고 하루는 팔고 예. 이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고 이거 뭐 중심을 잡기에는 참 쉽지 않은 네. 그래 하루하루 변동성이 매우 큰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외국인도 한 명은 아니고 이제 그 안에도 사실 좀 성향들이 좀 있지 그쵸. 않습니까? 예. 분해를 해보면 네.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어떤 네. 쪽은 열심히 계속 사고 있지만 네, 너무 네. 파는 쪽이 많다면 이렇게 잡히기도 네. 하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순매수, 순매도 동향을 봤을 때 이러한 경향이 나오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매도 상위 10종목 중에 무려 한 6개 종목 정도가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였다라는 부분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고 그러면 이제 이 물량을 누군가는 이제 받아갔을 텐데요. 예. 네.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상위 10종목을 빨간색하고 보니까 저 노란색은 무슨 의미예요? 2차 전지 관련주들만 제가 빨간색으로 네네. 네, 눈에 그런 띄게 거군요. 이제 표시를 해놓은 예. 겁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외국인들이 판 것들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분들이 어제 받아왔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위치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네. 뭐 밑에 있는 위치는 사실 아니죠. 그죠? 대부분 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아주 높은 위치에 네. 있는 상황인데 여기 위치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물량을 좀 받아냈다라는 것이 앞으로 꼭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네.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율 감소한 상위 종목들을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네. 공매도 잔고율 비율이 한 1% 이상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 달 동안에 지금 보시면 한 달 전 대비해서 3월 3일까지 해서 많이 줄어든 네. 종목들을 제가 순서대로 정렬을 해봤는데요. 좀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아주 급등한 종목들이잖아요. 네. 쇼커버가 많이 쇼커버가 들어왔던. 많았다. 네, 지금 보시면 많이 잔고 비율이 2%, 뭐 1%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좀 뒤늦게 혹시나 여기를 좀 어제 좀 포모라고 하죠, 약간. 그러게요. 네네. 네. 뭐 편성을 했을까봐 그게 좀 걱정스러운긴 한데 좀
좀 쉴 듯 하다가 또 가고 쉴 듯 하다가 또 그러니까요. 가고 이차전지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략은 이제 가니까 가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또 없으면 지금 소외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사면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편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죠? 대응을 하는 트레이딩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네네네.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나름대로 기준을 좀 정해놓고 네. 혹시나 요 가격을 이탈하면 그러니까요. 좀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네. 좀 지금 같은 위치에서는 사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금 큰 규모로 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좀 뒤늦게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이 이차전지를 좀 어제 관련주들을 많이 샀는데 좀 왜 샀을까라는 부분을 잠깐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예. 해보니까 연초부터 지금까지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산 종목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표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요. 네. 하필이면 인버스 ETF가 예. 개인 투자분들이 원래 많이 산 종목 중에 1, 2위와 3위에 8천억과 2,900억 가깝게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수익률이 안 좋겠죠. 예.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포스코 홀딩스와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약간 2차전지 뭐 약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이들은 뭐 전통 원래 정유나 철강도 하지만 예. 이들을 제외하면 개인 투자분들이 산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이 지금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네, 현대로템, 예. 현대로템, 뭐 KT, 강원랜드도 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뒤늦게라도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좀 편승하는 그런 흐름이 어제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새롭게 좀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좀 새롭게 이제 좀 덜 오른 종목들 중으로 또 이제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오늘은 그래서 2차전지 내에서도 좀 덜 오른 종목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멘탈입니다. 네, 그 포모라고 하셨고, 아 이거 2차전지 없으니까 너무 소외당하는데 이거랑 또 두 가지 이제 하나는 항복이라고 하는데 항복 국면. 네, 조금 오르면은 아유 오늘 그만이 올랐는데 살 수 있나 안 사다가 더 오르면 사야 되나? 그래서 더 오르면 이제 항복해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상당히 고점을 형성하는 과거의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험 관리를 어쨌든 위험 관리를 잘 하세요. 손절 라인들을 잘 잡으시고요. 어쨌든 2차 전지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짝 좀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로 보면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주는 이제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또 뒤를 이을 만한 새롭게 좀 종목 찾기를 할 때 관심 종목 알려주십시오. 네네. 일단 2차전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네.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이제 테슬라의 인베스트 데이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고 예, 2차전지 관련주 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 이제 인베스트 데이에서 많은 분들이 별게 없었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맞아요. 있으세요. 예,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함의를 찾아본다면 이번에도 과거에도 이 머스크가 강조를 했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업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앞단에 있는 그러니까 광물을 채굴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굴한 것을 우리가 중국 쪽으로 대부분 보내서 정제 정연을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인베스트 데이에서는 머스크는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기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구체나 뭐 리튬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전구체라든지 리튬은 사실 국내에서는 거의 지금 안 하고 있고 해외에서 다 대부분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계속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 미드스트림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양극재, 그 다음에 뭐 삼성 SDI가 최근에 신고가를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소재 업체, 그 다음에 셀 업체들이 이 미드스트림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머스크는 이번에 움직임을 보면 미드스트림은 LMF와 같은 이라는 회사들하고 이번에 공급 계약을 맺었듯이 이렇게 외주 쪽으로 아웃소싱을 주는 분위기고요. 본인들이 직접 돈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은 앞쪽에 있는 업스트림 쪽, 그러니까 돈이 되는 쪽을 우리는 계속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저는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번에 이 인베스트 데이에서 뭐 별게 없었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정제 산업이라든지 이런 뭐 채굴이라든지 이런 앞단의 업스트림 쪽에서 좀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머스크가 좀 힌트를 던져준 게 아닌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네요. 역시 우리가 이제 잘 가려진 거를 또 뽑아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2차 전지 내재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쉽지 않다 사실은 그죠. 네네, 수익을 올리고, 해보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결국 돈 벌려고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앞단에 있는 쪽에서 또 기회를 좀 찾겠다, 그죠. 네네. 일론 머스크가 네. 그런 이 생각이 좀 읽히네요. 네, 예. 그리고 공급망 뭐 체인 쪽에서 봤을 때도 이 미드스트림 쪽은 이미 네. 업체들이 많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만 봐도 뭐 양극재 한 회사들 6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앞쪽에는 지금 대부분 중국 쪽에 의존을 예, 하다 예. 보니까 저희 아마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네네네. 거죠. 예. 거기에서 좀 많이 기회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힌트는 이번에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급등을 하면서 네. 에코프로 밑에 전구체하는 회사도 있고 리튬을 정제하는 뭐 이노베이션도 있고 에코프로 네.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 에코프로가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먼저 신호탄을 좀 시장에서는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보고 그러면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네. 큰 그림을 올 한 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랐을 때, 사모펀드 쪽에서 발빠르게 매수한 쪽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우리가 알던 조금 전에 쇼커버의 대상이었던 그런 대형주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요. 조금 작은 종목들, 그래도 나름대로 내용이 네.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있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미리 칠을 해뒀는데요.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여기에 보입니다. 네. 시가총액 대비해서 0.3%의 비중을 어제 편입하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양극재를 구성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전구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섞어서 이제 양극할 물질을 만드는데요. 예. 여기에 전구체가 지금 핵심인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7월달, 8월달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아마 이 상장이 될 때 유일하게 지금 양산하고 제대로 이제 하고 있는 회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도 같이 이제 전고체 하는 회사들 누구야 또 막 찾게 되겠죠. 그때 아마 시장에서는 LG화학과 뭐 에코앤드림 같은 이런 기업들을 보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다음 제가 이제 캠트로스라는 종목은 어떠한 부분이냐 보면 양극인데. 양극을 만들 때는 이제 중간에 이제 지지하는 지지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걸 알루미늄 박이라고 하고 양극 예. 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음극은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 동박이라고. 동박, 예, 예. 그래서 양극은 알루미늄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뭐 만들어 놨던 양극할 물질을 여기에 이제 붙여야 되는데 붙이는 데 필요한 접착제 같은 본드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바인더라고 표현을 예. 합니다. 이 바로 이제 바인더는 우리가 국산화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 프랑스라든지 벨기에, 일본 같은 쪽에서 우리가 대부분 수입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국산화를 하려고 하는 회사가 누구냐? 조금 전에 사모펀드에서 어제 매수가 들어왔던 캠트로스 같은 회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국산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거기에서 숫자가 나오진 않지만 과거에서 이제 국책 과제로서 계속 수행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구체적으로 성과를 보여준다라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뭐 3천억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도 지금은 1조, 2조까지 올라왔지만 과거에는 2, 그렇죠. 3천억에 불과한 예, 예.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똘똘한 내용을 하고 있지만 더 오른 기업들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 사모펀드에서 관심을 둔 캠트로스 하나 말씀을 드리고, 수급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같이 쌍끌이로 조금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만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안 오른 건 아니에요? 4월 동안 네, 엄청, 네. 엄청 올랐어요. 네. 지금. 근데 뭐 아까 우리 쇼커버 들었던 그러니까요. 4인방을 비교해 보면 그렇죠. 거의 뭐 최근에 이제 한 이틀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덜 오른 네. 종목들, 에코앤드림, 캠트로스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간 단위로 제가 일주일 동안 네. 제가 지난번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제 사모펀드에서 좀 많이 관심을 둔 쪽은 어딘가 보니까 당뇨 쪽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바이오가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제 회장님이 돌아오신다라고 네. 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심리가 확 가기보다는 좀 숫자가 그래도 나오는 의료기기 쪽으로 먼저 움직이는 거고, 첫 번째가 미용 쪽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렇죠. 예. 최근에 움직이는 쪽을 보면 이 당뇨와 관련된 쪽으로 진단 관련된 키트라든지 기기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많이 산 종목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아이센스라는 종목이 보이고 이어플로우라는 종목이 나오거든요. 네. 아이센스는 우리가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혈당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계속 측정을 해주고, 네. 만약 이게 이상이 있다. 그러면 뭔가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몸속으로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어플로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인슐린 같습니다. 패치죠, 이런 네, 거죠? 이 패치라는 제품을 이제 만들고 네. 있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 그림이 저는 가장 눈에 띄어서 항상 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어린 친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몸에 웨어러블로 딱 부착을 하고 있다는 아유, 아기가 그래 소아당뇨 환자들도 많습니다. 많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 패치를 하고 있는 기업이 네. 이 이오플로우인데 예. 이 회사를 많이 비교를 할 때는 인슐렛이라는 회사랑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웨어러블 이 인슐린 펌프를 하고 있는 인슐렛이 시가총액이 26조 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어플로우가 최근에 한 8천억 정도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순 비교야 사실은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뭐 기술력이라든지 네. 가성비 같은 부분을 감안하면 시장에서는 이어플로우가 너무 싸다라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가 예.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옛날부터 있던 이야기고요. 최근에 노란색의 이 이어플로우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메드트로닉이라는 이 업체가 글로벌 시가총액 140조 원에 해당하는 기업이 있는데 예. 이 회사가 이어플로우와 뭔가 협업을 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어플로우가 이제 국내에서 벗어나서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탄탄한 유통망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이 8천억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관 투자가들은 이 이어플로우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료기기 쪽도 움직이고 있는데 미용 의료기기가 한번 올랐고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은 당뇨 관련된 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두 가지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메드트로닉 관련된 호재가 뭐 뉴스가 어쨌든 만약에 나온다면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이고 거래량이 좀 터진다. 그때 한번 챙긴다라는 전략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최근에 집중적으로 사모펀드와 연기금 투신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 기관들이 팔 때는 이거 별로 뭐 진행되다가 잘 안 되는가 보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는 같이 팔아야 되는 그런 이슈로 한번 전략은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요 두 종목.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토진 좋죠. 네. 좋죠. 종목 네. 많이 말씀해 기업 많이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은 약간 소외돼 있는 느낌이 좀 있죠. 예. 네, 있는데 알게 모르게 지금 풍력 쪽에서 그래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기간 매수 강도 상위 종목에 지금 CS 포착이 돼 있는데 윈드하고 결이 다르네요. 네, 다 다르죠. 네, 왜냐하면 네. CS 윈드는 주가 흐름 말씀. 네,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주가 부진했는데 오히려 CS 베어링은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개의치 않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베스타스라는 유럽의 회사가 너무 지금 수주가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를 CS 베어링이 볼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덩치가 큰 CS 윈드보다는 탄력이 조금 가벼운 CS 베어링 쪽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풍력 요즘 좀 주춤하죠. 예. 하나솔루션은 분할한다고 지금 거래 정지 들어갔고요. 그렇죠. 3월 말인가 재개되는데 아마 그런 때가 또 좀 뭔가 이렇게 붐업이 되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CS 베어링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